조합이 만들어졌죠. 꼭 외울 점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 줘요. 아시겠죠? 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 안 해도 조합이 맹그러지면 당연 조합원 돼요. 그럼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천구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자, 1번 조합원의 자격 볼게요.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것 두 번째 줄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의 동의 한 자만 해당. 저 357페이지 하다가 나갔다 온 거예요. 그죠? 왜 그랬어요? 맨 앞에서 페이지 못 찾는 걸 보는 제 심정은 가슴 미어집니다. 거기 아니에요. 오른쪽 하단이에요. 너는 뭐 했니 임마? 고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손을 잡고 갖다 줘야지. 네가 고모님 손 잡고 하는 건 괜찮아. 그래. 내가 그러면 미투가 되지만 너는 괜찮다고. 너는 고마워하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어째 이 젊은 총각이. 내가 그러잖아. 바로 미투 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번에 1번 조합원 자격 있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 해놓고 가로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의 동의 한 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로 가잖아요.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동의 얻으면 나머지는 당연 조합원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놈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는 이게 공유자가 여러 명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 줍니다. 의결권 주는 거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의결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한 장 넘겨 가보면,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밑에 투기과열지구안에 양도 등의 제한 있나요? 우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배우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아파트 당첨된 분양권의 전매를 못하는 거거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그러죠? 5년 넘어서 규제 못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질출치고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건축은 언제부터? 자, 거기까지만 읽어야 돼.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있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후부터는 매매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재개발은 규제 안 했거든? 이번에 법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그라미.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 양수, 매매 정의 나오죠? 등 그 밖에 권리변동 수반하는 일체행위 포함해서 안 되는데 상속받거나 죽어서 이혼하면서 양수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매매 증여 등 한 자는 위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사고 팔고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원 자격 못 판다? 조합 설립인가 떨어진 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목동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기 전에. 만약에 저 신정동 재개발한다. 노후된 단독주택지. 그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언제부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져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은. 오케이? 때려잡자 재건축, 무찌르다 재건축. 항상 재건축이 원래 타겟이었다고. 근데 하도 요새 돈이 부동산 많으니까 재개발도 이제 억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매매 정의 안 돼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받은 후부터. 이건 관리처분 인가라는 얘기는 분양 신청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완전 식이 달라요.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내면서 서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어디가 더 먼저? 재건축. 먼저 금지시키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원 자격 파는 시기가 훨씬 더 못하는 게 바로 앞서. 그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만 떨어지면 양수 안 돼요.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주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만은. 오케이? 다만 양도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거 박스 하나 나오죠. 밑에 큰 거. 왼쪽 하단에 큰 박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 2, 3, 4 나오잖아요. 세대원의 건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등등으로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특별시 등등 시군으로 이전한단 말 나오죠.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어요. 그죠? 투기과열지구라도 내가 발령받아서 지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는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예외 인정해야지. 그 다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저는 모두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양천구 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금지됐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집 하나 상속받았지. 권리 다 식구도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요. 그럼 이 재건축 아파트 팔아도 된다고 안 된다고? 그 사람한테 사는 건 된다는 얘기야.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라도. 그러니까 중개업자로서 이건 해야지 공부를. 세대원 모두 해외로 또는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처리. 해외 발령받아서 갈 수 있잖아요. 몇 년 이상? 그러면서 이건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 한 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 기간 이상일 때 해놓고 밑에 소유기간 몇 년? 10년. 그 다음에 거주기간 5년 채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실거주 5년 했고 법적으로 10년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나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사는 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번에 싹 다 바뀐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세개 하려고 지금 미리 맛보는 거고. 자,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 사고 팔고 못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후부터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받고 난 다음부터. 매매 증여 안 됩니다. 증여 안 돼요. 상속 또는 이혼하며 주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발령 때문에 지방을 가면서 팔게 됐다. 해외 이민 가면서 판다. 해외 2년 이상 간다. 그러죠.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다 들어가야 되겠다. 2주택 된 거 아니요. 그거 파는 사람한테 사는 것은 된다. 최소 5년 거주하고 법적으로 10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팔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권의 과잉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손실보상이라고 나오나요?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 취득한 자에게 73조 준용하여 손실보상한다는 얘기는 청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까 왜 예외가 아닌데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산 놈이 있을 거 아니요. 3억짜리 3억 플러스 1억 주고 그럼 보상한다는 얘기지. 즉 3억에 해당하는 청산금만 주는 거예요. 아빠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안 돼요. 주택 분양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내용이 나오는데 정관을 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색깔이 좀 다른 거 있죠. 이게요. 이 정관을 만들었죠. 정관 변경할 때는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색깔 진한 놈 있죠. 3분의 2 오케이 해야 되거든. 아니 정관 내용도 못 외우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 변경하는 사유인 거 찾아봐라. 아닌 거 찾아봐라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죄 없지. 그래서 이건 내가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9월달쯤 가고 난 다음에 있지요. 실력이 되게 올라가요. 나는 1년 코스가 다 아니까.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돼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또 있어. 뭐 사람,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거 이러면 금방 외우거든요. 외우는데 지금은 이런 있다만 알아놓으면 되고 한 장 넘어가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361페이지에 조합의 임원이라고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 두는 거 아닙니까?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을 거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조합장 못 된다. 아니 넘기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 드릴 거 아니요. 그럼 그 얘기하면 없어. 누구? 아니 미성년자, 비성년, 비한정 후인 세 놈하고 또 파산 일단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파산 거시기 해가지고 뭐 복권 안 된 놈. 그다음 교도소 살고 온 지 2년 안 된 놈. 집행 유예 기간인데 야가 공통이거든. 여기서 한 놈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363페이지를 보면은 위에 이문의 결격 사유 있지요? 그렇지. 그 박스에 미엄만 줄 쳐요. 이 법 위반하여 벌금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제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두드리 맞은 놈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몇 년 지나야 조합장 할 수 있다? 그럼 야 하나만 개발법하고 비교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하고. 자, 왼쪽 하단에 가서 다시 가요. 임원의 직무 임기 있나요? 1, 2, 3, 4 그 네 줄이 가끔 시험 나오거든, 이제.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말기만 알면 돼. 1번.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에 의장됩니다. 조합장 해볼만 하네. 그죠? 여러분, 왼쪽 페이지 맨 하단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한두 마리가 아니요. 길 잃은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진리가 있어요. 제대로 가는 양이 별로 안 돼. 뭔 얘기했을까? 왼쪽 하단 박스 보라, 왼쪽 하단 보라고 그랬죠? 이문의 직무 임기를 본단 말이야. 다시 한번 1번.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된다. 읽어놓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대의원으로 본다. 이건 특별할 게 없고. 자, 세 번째.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이거 지난주에 들어봤죠? 네. 그래야지.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아니야, 나 좀 한 번 더 설명해라. 그러면 사인 좀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묻어가지 마. 이렇게 하면 나만 보잖아요. 뒷사람 모르게 이렇게 살짝 하면 뭔가 사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죠. 총회라고 조합원 전체 회의를 말해요. 그 중에 조합장 된 거 아니야? 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요. A조합의 조합장 김모 씨 이렇게 소송을 할 때 원고, 피고가 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 된다 이 말이요. 조합장이요. 근데 조합장은 즉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조합장이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면 대리 배울 때 자기 계약 쌍방 대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피해가 가지.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조합하고 할 때는 감사가 대표해야 정당하게 조합원을 위해서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4번도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없다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재개발 정비구역 길 건너 또 있는데 나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조합장, 여기는 감사. 그러면 총회 같은 날 하면 어떡할까? 그러죠? 안 된다 이 말이지. 개발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총회 소집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총회는 무조건 둬야 되니까 한 장 넘겨가면 야, 이거 총회 의결사항 이것도 참 뒷골 땡기는데 일단 365페이지에 중간에 대의원회 있나요? 양이 너무 많아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조합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지난주에 도시개발조합도 있었죠? 대의원회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그거는 둘 수 있다요? 몰라. 때려주고 싶어요. 몰라. 이러면. 자, 우리가 공법 통틀어서 대의원회라는 것은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두 개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조합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두어야 한다. 이건 반드시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9번에 가로 3번 한번 보세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사, 감사는 대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조합장은요? 여러분, 조합장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대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면 안 되지. 조합장은 돼요? 이사, 감사는 대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고 다 끝났어. 이제 딱 넘기면 368페이지의 맨 하단에 민법 준용 있나요? 한 줄만 줄쳐보세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제외하고, 이 법이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은 무슨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까 이거 한 거는 막 하나도 기억 안 나, 지금 앞에 것들. 그러면 이 도시정비법에 규정한 사항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라고 됐죠?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저기요, 민법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법인이 있어, 법인. 사단법인이 인적 구성체거든. 재단법인은 물적 구성체, 장학재단. 그러면 이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 다 똑같아요. 조합에 관하여 여기 자세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권리 의무 능력 행사할 때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겠지. 그걸 준용해서 행위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시험 낼 때 뭐라고 내냐면 그 내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못 되니까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은 민법에는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우리하고는 달라. 단어를 똑같이 써도. 그러죠? 자,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사업 시행계획 나오잖아요. 자, 여태까지가 조합에 관한 거였죠. 조합 만들었잖아요.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군구 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 3년. 또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3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시군구 주택공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거 있었잖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1번에 1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 포함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 그 시행계획의 내용이 있지요. 야, 어째 이걸 내는 생각을 할까요?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 있지요. 이걸 내서 지문을 만들고 그런 짓을 해요. 못 외우니까 가만 냅두세요. 나올 만한 거 다음 달에 줄 쳐주고 할 테니까. 다음 페이지에 어디 보면은 거기 378페이지 보시면은 사업 시행 인가 있지. 이번에 1번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 370페이지요. 70페이지. 72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378?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까지 이러시면 안 돼. 사람 하나 바보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용량 초과해요. 내가 볼 때 이게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내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 청명탕 먹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370페이지라고 그랬어요. 페이지를 팔로 들었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370페이지라 했는데 팔로 들었구만. 자, 370페이지입니다. 저기 2번에 사업 시행인가 볼게요. 1번. 사업 시행자는 줄 딱 치고 가로 건너뛰어요. 정비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 줄 치고 정관 등 그 밖의 서를 첨부하여 시장 문수 등에게 제출하고 줄 치고 사업 시행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잘 봐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동그라미 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동그라미 또는 폐지 동그라미 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는 누가 만들고요? 그치? 시행자는 뭘 만들어서? 사업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누구에게? 시장 문수 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받고, 그러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니까. 시험은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내거든요.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지요. 이런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쩔 것이요. 이것이 힘들지. 그러니까 자, 요 정도만 하고 한 장을 딱 넘기고 자, 372페이지에 지정개발자 사업비 예치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안 해드릴 거 쭉 넘어가요. 이제 37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관계서류 공람 의견 정치 있나요? 자, 이때 이제 시장문수 등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하거나 직접 시행계획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 따라 관계서류 사업을 자,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아까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요거 며칠 이상? 정비계획은? 더블 그러는 거 좀 낫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행계획은 인가 전에 며칠 이상 공람?
14에 14, 30, 14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교육감 이런 것도 나중에 해도 되고요. 쫙 넘어가면 380페이지 나옵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라고 있죠. 이제 사업 시에 인가 떨어졌으니까 철거하고 공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1. 임시거주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재개발 동그라미,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한 등 이에 상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임시 수용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세 개 사업 중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재건축은 없죠. 그러면 출제자는 재건축으로 바꿔낼 수 있구나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재개발만. 주거환경하고. 딱 2번에 임시상가도 나오죠 또. 거기 왜 우리 재개발할 때 도심 재개발 얘기했죠. 상가 철거하기도 하잖아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시행자는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 장사한 사람들 있죠. 무대포로 쫓아내면 안 되지. 지금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임시 수령은 국가 땅 사용은 나중에 가고. 자, 이제 쭉 넘겨요. 쭉 넘기면 385페이지를 한번 가면 위에 박스 밑에 6번 건축 385페이지여요. 아, 이거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숫자는 한번 보고 나는 벌써 눈은 저 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그 올라가는 순간 잊어먹는 것 같아요. 숫자 얼른 맞잖아요. 위에 얘기하다가 페이지가 385인데 58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AC 안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식구들끼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식구 아니면 AC 그러고 눈 흘기고 막 그러거든요. 속으로 AC 했는지 몰라도. 자, 6번에 1번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그라미 하세요. 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무슨 사업이 나와요? 요게 험한 사업 아니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보세요. 수용해서 주택을 주잖아요. 환지 조성에 집을 지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은 건축허가 받아 건물 짓거나 내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 채권 1종을 사야 돼요. 5년짜리. 들어봤나요? 1종은 5년짜리. 그게 이제 보통 부동산 내 명의로 등기하거나 각종 인허가 받거나 할 때 사야 되거든. 이거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자동차 사서 내 명의로 등록하잖아요. 그때 사야 돼요. 2종 채권은 투기과열주간에서 아파트 당첨되려면 사는 게 2종이고 20년짜리. 나중에 여러분 실무 들어가면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에서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재작년부터 강의를 할 내용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등기하거나 건축허가 받으려면 수백만 원짜리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되거든 법적으로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역량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등기할 때도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산다고 안 산다고? 적용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소득 주민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 있나요? 요 계약의 해지 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97페이지를 살짝 이제 다 와가요, 이제. 397페이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찾았나요? 거기에 저 위에 7번에 사용수익 제한이라고 있죠? 잘 봐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등 권리자는 자, 줄치해야 되겠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선 때에는 86조단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또 줄치고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할 수 없대잖아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그렇지. 공사기간이거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박스 1번 줄치세요. 사업시행자 동의
받으면 괜찮다. 자, 언제부터 종전 땅 건물 사용 수익 못한다?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공사한다고, 아까 이때 철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지. 비키라고.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노후불량 건물의 소유자도 있지만 임차권, 전세권자 있을 수 있지. 사용 수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법적인 문제 충돌한단 말이에요. 재개발구역 안에 땅들이 이렇게 있다. 노후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빈 땅도 있고. 그러면 이 땅 건물 주인이 A이고 야를 B라는 사람이 계약으로 5년 해가지고 보증금 5천 주고 월세 100만 원 주기로 하고 빌려 쓴단 말이에요. 계약기간 2년 남았어.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떨어졌지. 철거해야 되니까 다 나가라는 거 아니야.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보증금 받고 나가야지. 그러지. 그럼 건물주인한테 보증금 달라면 줄까? 뭐라고 하고? 돈 없다고. 격하다. 돈 없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폐지 잘못했을 때 나 쳐다보듯이 그러지 말고 좀 뭔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에게 규칙 사유도 없는데 왜 나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냐고. 계약기간 남았는데. 그래서 건물주인 이 사람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을 하는 거라. 기한의 이익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렇지. 계약기간 남았는데 왜 돈 달라고 하냐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야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야. 또 몇 조 원짜리가 스탑돼요. 그래서 야한테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시행자한테 가서 받아 쓰고 구상권 행사하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일단 사용 수익을 못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 못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86페이지에 하다 놓으면 지상권자 등의 계획의 해지권이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386페이지에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그 계약을 뭘 한대요? 계약기간 2년 남아도 쫑친다 합니다. 2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조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간대요? 왜 사업 시행자한테 가도록 법을 만들었을까? 임대인은 줄 의무 없다고 소송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으라고? 시행자가 주고 야 보내고 공사한다고. 그럼 나중에 얘한테 가서 받아온단 말이요. 그걸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구상권. 금전 반환 청구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그 돈을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압류. 사업 시행자는 구상되지 않으면 안 주면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규수될 대지건축물을 뭐 할 수 있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효력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임차인 B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를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하고 시행자 조합에 가서 보증금 5천 주세요 한다 이 말이요. 줬지? 그럼 얘가 줄 돈을 대신 준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A한테 가서 돈을 받아내는 거야. 야가 안 준다 할 수 있죠. 그럼 야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겠지? 자기까지 가름해서 압류한다고.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경매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점은 자,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한테 시행자한테 또 이러네. 계약의 해지 통보는 임대인한테 한다고. 보증금 돌리도 한테만 시행자한테. 시행자한테서 뭐라고 계약 해지 통보해요? 그러죠?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가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놓으면 나중에 부딪혔을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어쩌려고 잘 알아놔야 돼요. 그렇지. 자, 임차권자가 계약기간 남았는데 철거한다고 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한테 임대인 계약기간 나갈 필요 없어. 계약 해지한다 하면 된다고. 그리고 조합 가서 보증금 주세요 한다고요. 그럼 조합이 주잖아요. 나중에 그놈이 그 길 도래하면 가서 돈 받으면 되지. 야, 안 주면 어떡해? 압류하면 그냥 아파트 있잖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아. 5번에 민법 등의 적용 배제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경우 줄치고.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은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민법 280조 등등 임대차 보법 4조 상임법 9조 1항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이 얘기는 임대차 보법, 주임법, 상임법 규정들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잖아요.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보호를 못하니까 위험하다,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하잖아요. 언제 철거할지 모를 텐데 뭐 들으려고 세입자로 들어가냐. 민법 등 적용 안 한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사업 시행 인가 후부터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법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388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워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우글우글해요. 자, 이거 15분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하고 돼요, 이제. 어차피 배는 안 고프니까. 하단에 관리처분계획 나오잖아요. 분양공고, 분양신청 해놓고 1번 보세요. 사업시행자는 중요한 문장 나와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떠들어야 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하고 분양 대상되는 대지 건축물 내력 등 일정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며칠 내? 120일. 언제부터? 아까 여기 썼는데 야들 쓰는 바람에 내가 지웠거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얘들을 인가하잖아요. 고시에 해준단 말이야. 그때부터 며칠 내? 120일 내. 분양 신청하면 어때? 라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분양 신청 기간을 보면 그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주고 며칠 연장할 수 있고, 요거는 여기 얘기했나 아까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거 아니요? 3번에 1번.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분양 신청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줄 주세요.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하라고. 그런데요, 예전 기출 문제 보면은 이 문장 쫙 내놓고 시장 문수 등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냈어요. 그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시장님, 저 왔어요. 왜? 분양 신청하러 왔거든요. 그림이 아니잖아. 조합에 가야 되지. 그러죠? 그렇지. 자, 그러면서 분양 신청 제안은 나중에 하고 한 장 넘어가고 이 390페이지 오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있지요?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떨어지고 고시했죠?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 다음 정한 자하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손실보상이라는 얘기는 청산의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며칠 내? 언제부터 90일?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는다는 얘기는 분양신청 다 끝났죠? 인가 고시 떨어졌다면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내? 청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한다는 얘기는. 박스 보니까 분양신청 안 한 자, 철회한 자, 제외된 자 등 나오잖아요. 야들은 며칠 내? 90일. 언제부터 90일?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하는데 쭉 내려가다가 또 가로 2번 한번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위 일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 나오죠. 보상금 얼마 줄 테니까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나 못 받아. 너무 적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가도록 나 그 돈 못 받아 할 수 있잖아요. 수용 재결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재결이란 말 나오는데 당사자 시행자하고 조합원 간에 나 분양 신청 안 했는데 왜 그 돈밖에 안 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얼마 주면 될까라고 결정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결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평당 금액, 총 금액 얼마? 그럼 받으면 공탁을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해서 그러면 제값에 평가해서 그걸 우리한테 팔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분양 신청 안 한 그 물건에 대해서 시행자한테 팔아라.
이게 매도 청구예요. 수용 재결 신청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얼마 보상금 주면 될까요? 결정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 공탁해가지고 강제 수용처럼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만 일단 들어놓으면 돼요. 쓰려고 하지 마요. 그것을 써서 될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기억 안 날 텐데 뭘 써봐도 사람만 조금 거시기 힘들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고라고 나오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오른쪽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 포함된 뭘 수립하여? 자,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시장 등에게 인가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할 때도 똑같다. 인가받아야 된다. 박스 보니까 분양 설계 줄 치세요. 분양 대상자 누구지? 주소, 성명 들어갑니다. 세 번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대지 건축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추산액이냐? 나중에 공사 끝날 돈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어는 건너뛰고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가 나오죠. 땅의 지목, 면적,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을 다 자세하게 써주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쓴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써줍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을 보면 분양 설계 들어갔죠.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증명 들어갔죠. 그러잖아요. 분양 대상자 이 사람들이 공사 끝나서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산액이다.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 추산액. 그리고 네 번째 그놈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이란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격 평가하면 나오잖아요. 공사 끝나 나중에 받을 것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안 지었으니까. 미래에 받을 것은 추산액.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격. 언제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진 날 있죠. 요 3월 1일이면 이때 평가한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종전 땅 건물의 가격 평가는 언제 기준 나오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감정 평가한 가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도 줄치고 시엇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있나요? 그 땅 건물의 전세권, 저당권 등 등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넣어줘야지. 등기 안 한 임차권자 있을 수도 있죠.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지. 걔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구역 안에 상가 빌려서 미장원하고 부동산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적절히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관리처분계획 보면 알 수 있는 것, 분양 설계도 나오지만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러지. 분양 대상자 A, B, C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공사 끝나서 대략 얼마짜리 받을지 추산액,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 그러죠? 전체 비용이 얼마쯤 들지 추산액, 소유권 외에 권리자 누가 있는지, 세입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은 393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있죠. 자, 거기에 기억, 니은, 뒷글, 리얼 있죠, 4개. 그것은 워낙 쉬우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도 보고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라. 우리 환지할 때 적응환지 들어봤죠? 처럼 하란 얘기예요. 둘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잘 봐요.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단 말은 정환지, 감환지처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가 있으면 깔끔하게 현금 청산. 지분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평 정도. 그러면 청산 들어갑니다.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해버리거나 건축물의 일부하고 잘 보면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 입체 환지 기억나잖아요? 처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줄 제일 중요한 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72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답니다. 자, 아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보면 분양 설계가 들어갔죠. 저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봐야 109동 1301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양 설계 짤 때는 언제 기준이면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관리처분계획에 종전 땅 건물의 가격도 들어가죠. 그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중개업자 길은 멀고도 험하네. 자, 여기서요. 한 사람이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어. 그럼 분양을 3개 해줄까? 1개 해줄까? 집 하나를 3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하나 줘, 3개 줘?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 빼고.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비업.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한 경우에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여러 개 가진 나는 그러면 동의 안 할란다 할 수 있잖아요.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어디를 보냐면 나 보면 시어트의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잘 봐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 안 되잖아요. 4채, 5채 줄 수도 있다는. A, B, C 묶어놓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란 말 나오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저 지방에 재건축할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하고 지방이야 뭐 묶였습니까만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동그라미하고 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 토지 등의 소유자는 뭐하고? 만약에 부산의 해운대가 지방이잖아요.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자, 만약에 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 묶이잖아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죠. 그래, 아파트 3채, 4채 있어도 하나만 주겠다. 하나만 주겠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이 아닌 저 지방에 재건축할 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만 아니면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오케이? 다음 중 몇 개 최대 받을 수 있냐 기출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게 맞춰서 이제 손을 보긴 하는데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국가 지자체 LH공사 나오죠. 왜 근로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5개 가지고 그 3명씩 들어가서 근로자 기숙사 쓰고 있잖아요. 5개 줘 안 줘? 줘야지. 그거는 국가 기관도 투기가 아니니까 줘야 되고.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재건축을 할 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 다른 조건이 없다면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 밑에 라번 보세요. 라번 찾았나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위치한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주택? 3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과밀억제권역에라도 재건축할 땐 최대 몇 개? 아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방은 가진 수만큼이라니까. 5개, 8개도 된다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몇 개만? 3개만. 아니 집 5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단서 다만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동그라미 주택법에서 배울 거예요 다. 에서 사업시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은 그러하지 않다. 몇 개? 하나만. 일단 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묶이면 재건축도 몇 개만? 하나만. 그죠? 하나만. 이제 중개업자들은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넘어가지 말고 또 있어. 그 다음 동그라미 위에 다 했죠. 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럼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자 봐요. 투기과열지구 다 서울시 다 묶였잖아요. 그럼 하나만 준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집이 30억짜리 하나 있는데 그럼 분양을 20억짜리 해준다. 무조건 돈으로 받아야 되냐? 2채, 3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60 이하 한 채 더 받을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예요. 기본 하나에다가. 그래서 그게 바로 답은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공시가 하신 날에 따른 가격범위란 말 나왔잖아요. 30억짜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또는 종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전용면적 50평짜리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몇 주택? 2주택. 왜? 35평, 15평 이렇게 해가지고 60이니까 15평 안 돼. 18평가 되는구나. 요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20억짜리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10억이 남잖아요. 돈으로 안 받고 주택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35평짜리 받을 수 있는 분양을 하기로 했으면 15평짜리로 집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얼마이야? 60이야. 이게 18평이잖아요.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를 다 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 매매, 증여 못해요. 상속은 괜찮지만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제가 정리합니다.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저 지방의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묶이면 하나. 과밀업적 권역이라면 재건축할 때 3개. 역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하나.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이든 아니든 내 가진 집 가격의 범위,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원래 분양받는 것 플러스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건 전용면적 60이야. 이놈은 몇 년간 못 팔고? 3년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택법을 또 배워야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말이에요.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재건축 있나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놓고 저 끝에 다만 보세요. 단서.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가지고 그 기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됐죠. 지금 여기까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줬다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야들보다 조합은 전원 동의하면 이거에 더 우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원이니까 재건축은. 그래서 전원 동의 받아도 그 기준 따로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내버린다니까. 재건축은 조합은 전원 동의 받으면 정비법 기준보다 전원 동의한 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 끝났어 이제요. 397페이지에 철거는 언제 한대요? 아까 그래 얘기했구만. 관리처분 인가받아야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이제 뭐 자잘한 것들은 냅두고 저기 40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준공인가라고 나오죠. 1번에 1번. 잘 봐요. 시장 운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거기 줄 치세요. 정비사업 공사 완료한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 따라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으래요? 준공인가. 자, 그러면 아까 조합이 시행한다. 누구 찾아가서 준공인가? 시장 운수. 그러면 시장 운수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죠? 그렇다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 있나요? 1번. 시장 운수 등은 아니야. 그 동그라미 2번을 봐야 되겠네. 시장 운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되면 그 완료를 해당 지자체 공보에다가 뭐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시장 운수는 준공인가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지. 지가 하니까 그때는 공사 완료 고시하면 되고, 시장 운수 등이 아닌 조합인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시장 운수 등에 가서 준공인가 받고. 그럼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고 어딜 봐야 되냐면은 404페이지 맨 하단에 이전고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끝났네. 잘 봐요. 사업 시행자는 딱 넘버링을 해야 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줄쳐요. 자, 준공인가 떨어졌죠? 그리고 공사 완료되면 고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이란 말 나오죠. 아파트 상가 땅 청량을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줄쳐가지고 청량 끝났으니까 오른쪽에 토지 분할 줄치는 거예요. 자, 분할이 먼저, 청량이 먼저. 당근 빠았다지. 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뭐 하래요? 통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다 넘어가요. 자,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에 고시 떨어지고 지체 없이 청량을 해서 토지 분할하고 분양받은 것을 통지한 후에 소유권 이전. 이 절차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가로 2번 이전 고시 보고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위일에 따라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분양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 운수 등 찾아가서 뭐 하래요? 그렇지, 보고해 줘야지.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경우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환지하고 똑같아요. 다음 날부터 내 거예요. 등기하고 안 하고? 등기하고 안 하고?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환지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나의 집, 나의 땅을 가진 상태에서 철거하고 새 집으로 돌려받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내고. 나의 집이요. 누구랑 거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87조에 따라서 당연히 내 거 되는 거야.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등기, 운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하단에 청산금 나오죠? 도시개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 줄칠 것도 없고, 오른쪽 하단에 소멸시효만.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그 다음 날을 빼고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전 고시 떨어졌죠? 3월 1일 날. 그러면 내일부터 계산해야지. 기산점 잡아야지.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만약에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청산금 달라 했더니 배째라고 안 줘요. 강제 징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했잖아, 지난주에도. 시장 문수 등의 징수 위탁. 100분에 얼마 주고?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소 거소를 알 길이 없지요? 공탁. 자, 그 다음 하나는 청산금은 일괄로 징수 교부하지만 금액 크면 분할 징수 교부 된다 안 된다? 된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정비법이에요. 복잡하잖아요. 법이 나중에 만들수록 법조문은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100개가 넘는 조문을 법률 100개, 시행령 98개, 뭐 90몇 개, 규칙 한 80개, 이걸 법 하나로 6개 낸단 말이에요. 6개 냈는데 120페이지 아니야? 교과서가. 그게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메모하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서너 개는 건진다는 거야.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